안녕하세요. 제멋에 하는 비평, 도서 비평, 잠꼬대 미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편은 박완서 선생님의 중단편 소설, 단편인지 중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라는 소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의정부 미군 부대 근처에 이제 안공주들의 이제 임신 중절 수술만을 전문으로 해온 어떤 여의사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거리인 낙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낙태를 뭐 옹호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뭐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낙태가 권리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죄라고 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저지를 수 있는 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죄긴 죄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회와 회개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짚어보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용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좀 약간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어떤 여의사입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아마도 이제 미군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원치 않은 아이를 중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휴전 이후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그 본능적으로 그 환향기의 냄새를 이제 포착을 합니다. 임신 중절 처리 사업의 사업성을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양공주들을 상대로 임신 중절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주인공은 증오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복수라도 하듯이 중절 수술, 여기서는 이제 수술은 소파 수술이라고 나오네요. 소파 수술이 옛날 말인가 봐요. 이거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지역 개발 정책에 부동산 매매가 이제 화랑을 맺고 그 과정에서 병원도 팔립니다. 그때가 또 마침 그녀에게는 딱 은퇴할 나이이기도 했어요. 꽤 풍족한 노후 준비까지 마련한 그런 주인공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이제 살아있는 아기를 받아보고 싶은 거. 장사치로서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개업하는 날 단 한 번 살아있는 아기를 받아봅니다. 그 이후로 30년 동안 그 바닥에서 중절 수술만 해온 거예요. 동네에서 30년간 이런 수술을 해오지만 주인공은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고매한 위치에서 동네 양공주나 포주들을 깔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들과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제 그 30년간 미군 부대 부근에서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해온 거죠. 폐업날까지 디데이를 꼽으면서 신에게 기도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아기를 받아보기를 갈망하는데 기어코 폐업하는 날 기회가 옵니다. 어느 한 앳된 소녀가 만삭의 몸으로 병원을 찾아요. 근데 그 소녀가는 이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마저도 부정하고 싶어하는 소녀예요. 강간에 의한 임신. 소녀는 죽어도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절규하고 주인공은 그 자신의 로망 때문에 살아있는 아기를 받아보고 싶다는 로망 때문에 그 소녀를 설득하고 싶지는 않았죠. 앳된 산모의 뱃속 아기에 대한 앙칼지고 처절한 분노와 저주에 주인공은 이제 지난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일 자신의 소망을 접고 아기를 하던 대로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다 큰 태아를 꺼낸 후
폐하 처분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간호사한테. 근데 이게 웬일일까? 간호사가 그 태아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주인공이 간호사를 향해 이제 화를 냅니다. 왜 하던 대로 처분을 안 하냐고 했더니 간호사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좀 전에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잘 감싸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꺼내진 아기를 보면서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솔직한 소원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솔직한 소원은 아기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르고 싶었다는 거였죠. 인간 백정으로서의 업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탄생하는 생명에 대한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탄생에 대한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주인공은 그 일찍 나온 그 미숙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순간 정신을 딱 차리는 거죠. 이윽고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순간적인 절박함과 맞닥뜨립니다. 이제 그 아기는 이제 주인공의 아기였어요. 이제 주인공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급하다. 자정 전에 억지로 빼낸 숨이 달랑달랑하는 아기. 인큐베이터가 있는 큰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들고 뛰기 시작한다.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그러나 결국 아기는 죽고 주인공은 아기가 자기 손 위에서 만 하루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예전부터 의식했던 이제 교회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러. 자기가 개업 첫날 받아본 살아있는 아기가 커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비수 같은 한마디로 쏩니다. 아무리 윗집 아랫집 친한 사이라도 어떻게 인간 백정에게 손자를 맡길 수 있겠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은 이 말이 실망하지 않아요. 담담히 인정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태가 살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선택하는 쪽은 역시 죄인 쪽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후회가 다른 것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개는 한다. 주인공은 회개하러 교회로 갑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주인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살아있는 아기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 됐을까. 아마도 주인공은 교회만 가지 않았을 뿐 이미 회개는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내 백정 생활은 용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회개를 했고 용서는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정산이죠. 회개는 했고 용서는 그때 받았다. 남은 것은 정산이다. 요컨대 다 정산하고 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정산한다는 거죠. 회개는 용서받고 이 정산을 감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치를 떨도록 싫어하고 조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 개념. 하나님은 어떤 죄이든지 간에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셀프 면제로 보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냐? 도대체 너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내 원수를 용서하냐? 하는 거죠. 이 용서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벗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그때 영화 상영 금지 처분을 막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 상식선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이 용서 개념, 결국은 사회 일반과 기독교 사이에 갈등만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용서라는 게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걸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한 용서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산하는 거죠. 전도연이 아들 유괴범을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유괴범은 그저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서로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을걸.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하니까 그 사단이 났던 거죠. 그 롤랑 조페의 명작 미션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동생을 죽인 형 로버트 드니로, 그 형은 신은 그 형을 용서를 했습니다. 형을 불렀으니까 그 부르심 그 자체가 일단 용서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정산은 끝나지 않았다. 동생을 죽인 죄책감이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용서받는 게 싫어서 그 형 로버트 드니로는 정글의 절벽을 금속 무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절벽을 오르는 그런 고행을 감내합니다. 그 용서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산을 한번 해보자는 데 대한 동의, 관계 회복을 해보자는 거에 대한 타협인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결과가 아니고요, 조건인 것입니다. 시작이 반인 조건. 신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서는 기본 전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용서를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주인공은 용서를 받았고 그 새벽에 처절함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일본은 면제를 해달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주인공에게 있어서 30년간에 걸친 중절 수술은 일종의 자기 학대였다. 의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주인공한테. 주인공은 영화 마지막 날 자정을 지나 새벽 동안 살아있었던 아기를 회개의 자격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미 지은 죄를 뭐 어쩌겠는가,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아기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잠시 동안이지만 아기를 키웠던 거죠. 그게 이제 자신을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킨 듯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당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젊은 날 한 생명을 죽인 것을 속죄하기 위해 30년간 중절 수술을 행하게 된 것,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의식 속에는 오기가 공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용서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그놈의 오기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대한 철저한 파괴, 신의 장난같이 강요되는 그런 실존적 선택에 대한 오기. 그 병원 사무실이 사진관이었을 때부터 고결한 폐물처럼 있었던 우단 의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앉지도 않았던 것, 그게 이제 그런 죄의식을 잊지 않겠노라는 주인공의 오기를 암시하고 있는 미장센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주인공의 분신이기도 한 것인 거죠. 그 의자가 사회적 죄악에 물들어가는 자신을 감시해줄 또 다른 고결한 자아로서 그 병원 한켠에, 병원 사무실 한켠에 그냥 우두커니 있었던 우단 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아기를 회개의 자격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회개의 자격이라는 개념은 옳지 않죠. 회개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믿는 마음,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 주인공의 회개의 자세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오만해 보이기도 해요. 그 오기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신에 대한 야속함이 깊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연민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애매하지만 주인공은 이제
오기를 벗어나 회개를 준비합니다. 내 속의 통곡은 이제 한 방울의 눈물도 못 짜낼 것 같이 굳은 게 아니었다. 다만 그게 터져서 마음대로 범람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갈 동안을 줄이 참듯 참고 있었을 뿐이다. 주변의 천박함과는 결이 다른 듯 고매하게 자리했던 그 우단 의자. 그녀는 그 자신이 그 우단 의자처럼 이 동네의 천박한 환향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통곡은 눈물로 표출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구별은 거룩하거나 고매하거나 그런 우월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학대성의 오기에 가깝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죠. 냉소적 자기 연민, 자기 학대로부터 놓여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아기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고 싶다는 다소 가장된 그런 소망으로 암시가 됩니다. 소설은 중절수술이 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사실 벌집이에요. 여성 인권운동계와 종교계의 좁힐 수 없는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작가는 중절수술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여자의 한 인생보다 새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입장, 낙태를 죄악시하는 종교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죠. 작가는 낙태에 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죄이긴 하지만 회개는, 그러니까 죄이지만 회개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죄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적당한 절충의 입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예민하게 읽힐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견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소설이 페미니즘의 편에 서 있는지는 명확치 않죠. 그보다는 오히려 그 전후문학의 범주에 더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한 이유 모를 피해자의 이야기, 난잡한 성욕의 폭식으로 인한 도덕적 문제로서의 낙태가 아니라 전쟁의 참상의 연장으로서의 사회적 문제로서의 낙태인 것이죠. 그 마지막 받은 아기를 살리기 위한 주인공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해피엔딩에는 참 인색한 것 같아요. 그 애기 좀 살려주지. 이렇게 해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야 할 그 관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